레이저. 조사용 타겟팅 파드가 아니라 진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꼭 적의 전투기 말고도 우리가 드론 레이저로 가능하고 큰 것도 어떻게든 소프트 킬 능력으로 마비를 시킬 수 있겠죠. 다른 세대,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없는 무장. 차원이 다르구나. 레이저 빔, 이제 스타워즈 비행기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KF-21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미국의 F-35, F-16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출 후보로 부상을 했다.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K 무기가 된 거죠. KF-21N 버전이 나온다면 EX 버전까지 가는 입장에서 N 버전은 더 획기적인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방산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K방산, 그리고 우리 군이 선택한 세 개의 무기들까지. 대한민국 군 전력의 현재와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리얼 K. 3월에 양산 1호기 KF-21 출고되죠. 올해 중에 실전 배치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근데 바빠도 할 말은 해야지. 앞으로 대한민국 하늘은 KF-21이 지킨다면 KFM 플러스는 저희 리얼 웨폰 K가 지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아재님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무장체계 이거 말고 이런 무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KF-21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후발주자잖아요. 예. 그렇지만 4.5세대지만 좋은 기술, 최신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4.5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큰 구도로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금 쫓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쫓아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무기를 한번 달았으면 어떨까? 어떤? 레이저. 우리가 예전에 보잉 747에 에어본 레이저를 달아서 막 시험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딸려서 전력이 딸리니까 큰 항공모함 같은 우주 전함 같은데 레이저 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했는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기술들을 KF-21의 무장에 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타겟팅 파드가 없었는데 타겟팅 파드도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타겟팅 파드에 레이저 조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출력을 좀 더 한다면 피해를 좀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사용 타겟팅 파드가 아니라 진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투기는 전차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약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디 구멍을 나던가 센서를 뭐 레이더를 안 좋게 하든지 이게 좀 비인간적이긴 한데 무인기가 아니고서 유인기라면 조종사가 없으면 조종이 안 되겠죠. 그런 무장이라면 레이저 출력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폭탄이나 이런 거 살짝 했을 때 기폭을 낼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출력이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꼭 적의 전투기 말고도 우리가 드론, 자그마한 표적들도 레이저로 가능하고 큰 것도 어떻게든 소프트 킬 능력으로 마비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레이저 무장을 좀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다른 세대,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없는 무장. 차원이 다르구나. 레이저 빔, 이제 스타워즈 비행기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 바로 전날 미국에서 열리는 샷쇼라는 굉장히 큰 세계 최대의 총기 및 전술 물품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병사들의 눈을 혹은 뭐 조종사들의 눈을 레이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고글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미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F-21이 운영하는 무인기에 레이저 무기를 달면 참 멋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겟팅 파드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블록 3 갈 때는 내장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탑재가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블록 3에서는 일단 타겟팅 파드만 하되 나중에 레이저 기술 발전되면 그걸 다시 넣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일단 중요한 게 엔진이 쌍발이에요. 그죠. 전력 생산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엔진 하나짜리는 하이드롤릭만 봐도 약 2,800에서 3,200 PSI 정도 나오는데 쟤는 이미 3,400에 나와요. 그러니까 파워가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력 생산도 대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무장이 전력이 더 필요하다.
그럼 전력 부분을 좀 더 바꿔서 항공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KF-21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또 진짜 레이저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총 있고 레이저 있고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미사일들이 없을 때 레이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중간 갭을 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저는 4발, 3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가 있으면 계속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구장을 탄창 999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언돔의 다음 버전으로 레이저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아이언빔.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가 만약에 장착이 된다고 하면 다른 무장을 할 페이로드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스텔스에 맞게 내부 장착에 뭐 2,000파운드를 더 쓰고 나머지 공대공 미사일 안 쓰고 레이저만 장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KF-21에 대한 해외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독자 전투기 테자스를 보유한 인도의 최신 반응을 보면 지난 1월 5일 인도의 한 언론에서 KF-21에 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인도는 자국 전투기인 테자스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은 인도의 테자스보다 더 강력한 전투 성능을 갖췄고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내다봤습니다. 일단 테자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국가 자존심과 전략적 성과는 있었다. 성능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군 내부에서는 물론 유지비 저렴하고 경량 무장 통합, 뭐 짧은 항속거리, 적은 페이로드, 그런데 A사 레이더 능력이 제한돼서 제한적인 BVR 교전. 그래서 군에서는 미그 21급은 대체가 가능한데 인도의 주력 전투기 수호이 30이나 라팔급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테자스가 신형 전투기이긴 한데 우리 FA-50처럼 경량 전투기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중량급 주력 전투기를 교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 현재 수호이 30이 노후화되고 미그 29가 단계적으로 퇴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자스를 약 300대 만들어서 중간 갭을 메우려고 했는데 군에서 안 좋아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인도가 좀 아픈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공중전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차세대 5세대 전투기 개발은 또 인도가 2035년 이후에 하겠다. 중량의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도 거기 히말라야 고지가 있잖아요. 인도양 그리고 대양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단발 엔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쌍발에 그리고 고성능 A사 레이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거기서 인도군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KF-21이 중형 전투기라서 우리가 만들고 싶었지만 참 아직 못 만드는 전투기라고 좀 아쉬워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못 만들면 사오면 됩니다. 땅은 K9이 지키고 공중은 KF-21이 지키는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바다는요? 바다도 뭐 또 대한민국의 뭐 잠수함, 뭐 전투함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군사 매체 중에 하나인 1945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KF-21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미국의 F-35, F-16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출 후보로 부상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K 무기가 된 거죠. 네. 최근에 그 인도 지금 확정된 거 말고 KF-21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쪽에서도 좀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필리핀 쪽에서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필리핀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진 않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쪽에서 필리핀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워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FA-50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거 다 하고 업그레이드 사업까지 나가는데 지금 KF-11을 지금 산다? 이건 제가 보면 이게 내친 김에 확장형도 한번 가볼까요? 방위사업청과 카이의 발표에 따르면 KF-21은 앞으로 3가지 다른 버전으로 발전할 예정이라고 해요. 먼저 KF-21EA 모델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작이 전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미 해군의 전자기 전기인 그라울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임무는 바로 에스코트 제모입니다. KF-21EA는 KF-21 복자형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뒷좌석에는 전자전 운용 장교가 탑승해 각종 전자전 시스템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미 사업에서 우리가 원거리 제모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에스코트 제모는 이제 KF-21 버전으로 가면 되겠죠. 예. 기체에는 다양한 전자전 포드와 안테나가 장착이 되며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서 방공망 제압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KF-21SA가 있는데 수출을 위한 맞춤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마다 선호하는 능력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KF-21SA에는 고온 환경을 고려한 냉각 성능 강화 혹은 염분과 높은 습도를 대응하기 위한 부식 방지 코팅 기술, 그리고 각국의 활주로 인프라와 정비 여건에 맞춘 맞춤형 운영 지원 체계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장 통합 능력인데요. KF-21SA는 국산 무장은 물론이고 미국산, 유럽산 무기 체계까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KF-21SA는 단순한 수출형이 아니라 각 국가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춰 지나는 글로벌 시장 대응형 전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형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EX 버전이죠. KF-21 EX 버전은 KF-21 블록 3라고 불리는데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가지 이상이 개량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내부 무장창이죠. 스텔스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겠죠.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을 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가운데는 내부 무장창을 운용하는 기체가 바로 F-22, F-35, 그리고 중국의 J-20, 러시아의 소요 57 정도로 최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영역인데요. KF-21EX는 동체 하부에 2개의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 소형 공대지 미사일 최대 8발 또는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 폭탄 2발까지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형상 자체가 조금 변하겠네요. 달리겠죠. 예. 그래서 투 엔진을 장착한 이유가 싱글 엔진은 좀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 기체 설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틈새를 최소화하고 공기 흡입구를 동체와 더욱 매끄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한층 더 줄이는 설계 개선도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자전 센서 체계 역시 대폭 진화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외부 장착 방식이던 모든 것들,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그리고 EOTGP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데요. F-35처럼 기체 매립된 전자광학 표적 획득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또한 A사 레이더는 탐지 기능을 넘어서 전자수신, 전자공격, 즉 ESEA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한 항공경 전자전 파드의 핵심 기술인 DRFM 칩을 활용해서 투발형 기만기를 다수에 살포할 수도 있죠. 이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KF-21EX에는 6세대 전투기 요소도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6세대요? 예.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인데 KF-21EX는 미션 컴퓨터에 어떤 무기를 쓸지 골라주는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물어보는데요. 시리아 이거 해줘 무장 탁탁탁 해주나요? 그렇겠죠. 예, 뭐 시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적용을 해서 KF-21과 다수의 무인 편대기를 운영하는 기술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레이저 축축. 그 멈티 하나는 레이저, 멈티 하나는 뭐 공대공 미사일, 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스타워즈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편대를 본기 있고 멈티 3개를 가다가 레이저와 착착 레이저 오는 거죠. 그렇죠. 미사일 받고 착착. 공격 작전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데 KF-21이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하고 무인 편대기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경우 하나의 작전에서 중장거리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카이는 EX 버전을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몇 년뿐이 안 남았어요. 2022년 9월에 카이가 KF-21 해군형인 KF-21N 모형을 공개하면서
함재기 버전도 개발된다는 기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왜 자꾸 저를 기억나시죠? 쳐다봐요? 2025년 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KF-21 함재기 개발 가능성도 없어졌다는 말이 많은데요. 아재님은 KF-21N 함재기 버전 개발 가능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에 달고 말해 죽는다. 대한민국의 해군력 증강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듯이 비대칭 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함대 전력을 구상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최신 이지스 체계들이 이제 전력 증강이 되고 있고 노후화된 초계함 전력도 지금 교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함대 방공 능력도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 해군의 능력이 계함 방어, 각기의 배에 대한 방어 능력을 넘어서 이제 함대 방공 또는 외곽 방공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항공 전력은 필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주변국의 그리고 수상한 움직임과 대한민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해서도 항모 도입은 언젠가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 시기가 아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호위함들이 구축함들이 구축이 돼 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할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를 하시지 말아달라는 게. 왜냐하면 항모를 보호할 전력도 없이 항모가 들어올 때 그때가 202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모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예. 딱 그때였죠. 예, 옆에 호위함들도 없고 그죠. 구축함들도 없는데 이거부터 들어오느냐? 그때 그걸 제가 얘기한 거고 이제는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도 항모가 위험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KF-21N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해군에서 F-35B를 가지고 전략 폭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2,000파운드도 못 따는 F-35B를 가지고 전략 폭격을 한다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고 차라리 KF-21N 버전이 나오면 내부 무장 창유 보고 2,000파운드를 가지고 벙커버스터 이러면 전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급하게 일본처럼 F-35 같은 걸 가져오지 말고 다른 무장이나 다른 전력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해군 전력이 정상적으로 함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됐을 때 KF-21N 버전이 나온다면 이미 익스텐디드 버전까지 EX 버전까지 가는 입장에서 N 버전은 더 획기적인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재님이 생각하시는 로드맵은 2039년에 EX 버전이 나오고 그 이후에 M 버전이 나오면서 EX 버전의 많은 부분을 M 버전이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나요? 지금 KF-21N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아무래도 그 기술이 가면서 N이 마지막에 나온다면 다른 비행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구나. 혹시 압니까? 수직 이착륙으로 만들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헬리콥터 조립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나라가 됐죠. 이거는 단순히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KF-21의 앞날을 열렬히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한 발 다가가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